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문제 몇 개 좀 풀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모든 요소의 합을 반환한 함수 sum array라는 걸 이제 작성하래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계산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계산기에서 sum array라는 걸 바로 끄집어 쓴다는 거는 이 함수가 뭘로 만들어져야 된다?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 정의는 여기서 이제 void 한 다음에 sum array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쓰는데 지금 보면 얘가 뭘 반환을 해야 돼요? 지금 int 값을 반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int 값. 그러면 여기가 void가 아니라 뭘 해 줘야 된다? int. 그다음에 우리가 객체화하지 않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를 그대로 끄집어 쓴다는 거는 얘가 무슨 변수? 무슨 함수? 스태틱 함수.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넘버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sum array가 요 배열의 값을 더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요거를 인자값으로 넘겨줘야 되죠. 그죠? 인자값으로. 그러면 여기 인자값으로 얘가 받기 때문에 요 인자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넘버스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인트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매개변수를 받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타입을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가 넘버스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인트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매개변수로 받을 때는 뭘로 받아줘야 된다? 인트 배열로 받아줘야 된다. 만약에 얘가 인트다라고 하면 그냥 인트고, 얘가 만약에 불리언이다 하면 여기 불리언. 이런 식으로 인자값과 매개변수의 타입을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버스 받는데 마찬가지로 이 넘버스를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뭐 하면 돼요? 순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넘버스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얘는 뭐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여기 1, 2, 3, 4, 5가 다 들어있나요? 아니죠. 제가 이거 넘버스도 마찬가지로 뭐라 했어요? 배열 객체라고 설명드렸죠. 그럼 배열 객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주소. 그러면 여기에 실제 공유되는 건 뭐가 공유되는 거예요? 주소값이 공유되는 거예요. 주소값. 자, 그러면 제가 정말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return 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스라고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넘버스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주소값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 했죠. 그러면 둘 다 같은 주소가 나오는지 볼까요? 같은 주소가 나오네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sum array라는 요 함수가 이 numbers라는 주소값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배열 객체 배우면서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순회하면 돼요? for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넘버스는 배열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length가 있다 했죠? length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이. 근데 요것만 이렇게 쓰고 제가 출력해보면 당연히 전체 길이가 뭐예요? 5죠. 그러니까 0부터 4니까 실행해보면 뭐가 나와요? 0부터 4 나오는 거예요. 0부터 4. 보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넘버스에 뭘로 접근한다?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 나오니까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1부터 5까지 나왔으니까 요 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더해요? 여기다가 int sum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 sum는 sum 플러스 뭐 한다? 이 넘버스의 i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리턴 값, 합을 리턴해줘야 되기 때문에 0 대신 뭐? sum 써주면 되겠죠. 그럼 15 나오죠. 근데 얘는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 sum 플러스는 넘버스 i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답인 거죠. 실행해 보면 15 값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서 뭐 하래요? 최대값을 반환한 함수인 find max라는 걸 작성하래요. 그러면 자, find max라는 걸 만들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mass라는 이제 함수에서 그죠? 그러니까 mass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함수가 클래스가 있잖아요. 요 클래스에서 find max라는 걸 지금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find max라는 요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객체화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든다? 스태틱으로 만든다. 스태틱. 자,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만들긴 하는데 얘가 지금 뭘 반환해 줘야 돼요? 지금 %d라는 거는 정수를 반환해 줘야죠. 그러면 이 void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int를 써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 넘버스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타입을 뭘로 써줘야 돼요? 인트들, 요거 인트 배열 객체로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3725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뭐예요? 7이죠, 7. 그죠? 그 7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순회를 하겠습니다. 자,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넘버스의 랭스, 그 다음에 i 뿔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는 단순히 뭐 한 거예요? 해당 배열을 뭐 한 거다? 순회를 한 거다. 그죠? 순회를 한 거죠. 자, 리턴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0 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순회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순회한 결과 안에서 뭐 하면 돼요?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nt 한 다음에 max라 쓸게요. max. 자, max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넘버스에 아무 값이나 넣겠습니다. 왜냐면 아무 값이나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안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값을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max라는 변수에다가 넘버스 0번째 값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0번째라는 건 1이잖아요. 그럼 1과 3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3과 7 비교하고 뭐 7, 2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더 큰 값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큰 값을 뭐다? max라는 변수 값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조건문을 씁니다. 자, 만약에 자, 넘버스의 i번째가 max보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넘버스 max는 1이잖아요. 1. 그죠? 왜냐면 0번째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럼 1은 3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는 1 들어오겠죠? 1은 1보다 크다. 당연히 뭐예요? 거짓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번째가 들어오면서 3은 1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뭐 한다? 맥스의 변수의 값을 뭘로 바꾼다? 넘버스의 i번째 값으로 바꾼다. 자,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옛날에 변수 개념 배울 때 변수값 초기화할 때 배웠던 것. 아니 그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는 교체하는 그 방법 배울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처음에는 11이죠. 그죠? 그러면 1번과 1번을 비교합니다. 그럼 1과 1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요? 당연히 큰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1과 3과 1을 비교하겠죠? 그럼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죠? 그럼 3이 더 크니까 이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7과 3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7과 3인데 이때 7이 더 커요? 안 커요? 크네요. 3이니까 실행되면서 7로 바뀔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요? 2하고 7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네요. 그죠? 작잖아요. 2가 작으니까 실행이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하고 7. 마찬가지로 얘도 거짓이니까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해당 자리에 뭐가 남는 거예요? 7이라는 값이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해주면 된다? 이 리턴 했을 때 0 대신에 맥스 넘겨주면 된다. 그죠? 그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7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